남편의 불륜, 홀로 남겨진 아내의 눈물. 그날 남편의 카톡 알림이 울렸을 때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보, 오늘도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 문제는 그게 저한테 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화면에 떠오른 여자의 이름과 하트 이모티콘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처럼 느껴진 그 순간부터 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부부의 시작. 15년 전 우리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 끝에서 저를 바라보던 민수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라던 그의 서약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신혼 시절은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천국이었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손잡고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아이 셋 낳고 행복하게 살자라던 민수의 말에 저는 그저 행복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첫째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울던 민수의 모습,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고생했어, 사랑해라며 제 이마에 키스하던 그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둘째 서윤이도 태어나면서 우리 가족은 완성되었습니다. 민수는 아이들을 무척 아끼는 아빠였습니다. 퇴근하면 제일 먼저 아빠 왔다 하며 아이들을 안아 올렸고 주말이면 놀이터에서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최고야. 준호의 말에 제가 그럼 우리 아빠 최고지라고 대답하던 그때가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했고 민수는 건설회사 과장으로 일하며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저녁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루틴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칭찬받았어. 준호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대요. 서윤이가 오늘 처음으로 자전거 탔어요.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들이 쌓여가며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하리라 믿었습니다.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 모두 모여 떡볶이를 나눠 먹었고 여름 휴가 때는 바닷가에 가서 아이들과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이렇게 행복하자라던 민수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시련이 될 줄은요. 남편의 이상 행동 발견.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1년 전쯤부터 민수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라는 말과 함께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승진을 앞둔 시기였고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보, 저녁 먹고 가요. 늦게까지 일하면 몸 상하잖아요. 제 말에 민수는 미안해, 회의 때문에 회사 근처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어느새 거의 매일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토요일에 현장 점검이 있어 일요일에 급한 보고서 마무리해야 해라는 이유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놀이공원 가자고 조르면 다음 주에 가자, 아빠가 지금 너무 바빠라며 미루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자유롭게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꼭 들고 가더군요. 여보, 왜 요즘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가요? 제가 농담처럼 물었을 때 민수는 회사에서 급한 연락 올 수도 있잖아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외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 무심했던 민수가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 양복을 사고 향수를 뿌리고 머리 스타일도 바꿨죠. 여보, 웬일이에요? 갑자기 멋부리네. 제 말에 회사에서 이미지도 중요하잖아. 승진 앞두고 있으니까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의 셔츠를 빨래하려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낯선 여성용 향수 냄새였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향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지만 회사 여직원이랑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탔겠지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늦게 귀가한 민수의 와이셔츠 깃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한 날,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라고 물으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던 날, 낯선 레스토랑과 카페 결제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전혀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여보, 여기는 언제 갔어요? 라고 물으니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했지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식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었습니다. 2명이 먹기 딱 좋은 금액이었죠. 게다가 결제 시간도 이상했습니다. 평일 오후 2시, 토요일 저녁 8시. 회식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시간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샤워하는 사이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텐데 그날따라 화면이 켜진 채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본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과장님 덕분에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수진이 누구지? 왜 하트가 붙어 있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소리에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충격적 불륜 사실 확인. 그날 이후 저는 민수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민수. 방문을 닫고 30분씩 나오지 않더군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수가 출근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가서 오후쯤 올게라는 말과 함께요. 그런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옷을 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마음속 무언가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저는 민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니 민수는 회사가 아닌 강남의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싸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다정한 스킨십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페 앞을 지키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더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인근의 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회사 일 끝났어. 피곤한 애라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구나. 익숙하게 거짓말하는 걸 보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아이들 앞에서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잠든 후 조용히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다행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열어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언제 만나요? 집사람이랑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저랑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오빠가 옆에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같은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더 끔찍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애정 표현들, 그리고 아내랑은 곧 정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라는 민수의 메시지까지.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민수가 깰까봐, 아이들이 깰까봐 참아야 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남자가, 두 아이의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배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화 기록을 더 확인해 보니 분류는 8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더군요. 여자는 민수 회사의 신입사원 김수진 27살이었습니다.
민수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후배를 챙겨주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진심이 됐어라는 민수의 메시지를 보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잤어? 라며 웃는 민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차렸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구토감이 밀려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몸으로 표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내가 이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간 걸까? 자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산 후 관리하지 못한 몸매, 집안일에 지쳐 예뻐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내가 더 예쁘게 꾸미고 더 노력했으면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저 사람이야. 저는 15년간 이 집을 지켰고 아이 둘을 정성껏 키웠으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시댁 제사도 빠짐없이 챙기고 시부모님 병원 모시는 것도 다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를 정리한다고 15년을 함께한 아내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5년간 전업주부로 살며 경력은 단절되었고 통장에는 제 이름으로 된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였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아이들은? 현실적인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중학교 1학년, 서윤이는 초등학교 4학년. 두 아이를 혼자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혼자 집에 앉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이들에 대한 걱정.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며 즐겁게 이야기하는 아이들 앞에서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했네. 라고 대답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되어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라는 인사와 함께 들어온 그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었고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평소처럼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녁을 먹고 TV를 봤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와 아이들은 이미 집에 있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을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민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살 수 있을까? 아니, 살아야 할까? 답은 나오지 않았고 밤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아이들과 가족 돌보기. 다음 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 앞에서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혼자 있을 때는 무너지는 여자로.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숙제 검사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준호의 부탁에 그럼 엄마가 봐줄게라며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숙제를 봐주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볼까봐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참았죠. 서윤이는 더 예민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아니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8살 아이가 엄마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집안일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식사 준비, 아이들 도시락 싸기, 빨래, 청소. 모든 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저 해야 하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민수의 식사를 차릴 때였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왜 밥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보고 있었기에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준호의 학부모 상담날, 선생님은 요즘 준호가 좀 산만해진 것 같아요. 집에 무슨 일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이미 집안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사춘기라 그런가 봐요라고 둘러댔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고통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는 밤마다 엄마 나랑 같이 자자라며 제 방으로 왔습니다. 딸을 안고 재우면서 이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이 아이는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짓으로 유지되는 결혼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걸까?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 대화가 없는 식사 시간,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저녁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분명 그 여자를 만나고 온 것이 확실했습니다. 향수 냄새와 립스틱 자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민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요?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바빠 죽겠어. 집에 와서까지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걱정해서 한 말이 잔소리로 들린다니. 민수는 이미 저를 배우자가 아닌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와 고통. 다음 날부터 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분노가 치밀었고 오후가 되면 슬픔에 잠겼으며 밤이 되면 자책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가 한심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걸까? 출산 후 늘어난 뱃살, 관리하지 못한 피부, 허름한 집안 옷차림. 27살에 젊고 예쁜 그 여자와 비교되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예뻤는데. 결혼 전 사진을 꺼내보며 울었습니다. 날씬하고 밝은 표정의 제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15년간 가정을 위해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밥은 차리면서도 정작 제 식사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입에 음식을 넣으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억지로 삼키면 곧바로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지금 그 여자에게 문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도 그 여자를 만났을까?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좋은 걸까?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민수를 볼 때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지? 베개를 세게 움켜쥐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민수가 깰까봐, 아이들이 들을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갑자기 힘이 풀려 주저앉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스스로를 질책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민수가 핸드폰을 보며 웃을 때였습니다. 분명 그 여자의 메시지를 보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그런 행복한 표정을 다른 여자에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목청이 터질 듯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커피 마시자는 문자에도 요즘 좀 바빠서라고 둘러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제 처지가 더 비참하게 느껴질 것 같았고 무엇보다 겉으로 괜찮은 척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민수와 그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 서로 손을 잡고 웃는 모습, 호텔에서
더 이상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고 남편을 믿고 사랑했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는 때로 자해 충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날카로운 칼을 보면 이걸로 내 손목을 같은 위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돼, 아이들이 있잖아.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아이들이 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준호와 서윤이의 얼굴을 떠올리면 어떻게든 버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강해야 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강한 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혼자 집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심한 공황이 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으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살려줘. 누가 좀 도와줘.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며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불안 증세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그 여자와 함께 떠나는 꿈, 아이들이 엄마는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꿈, 혼자 텅 빈 집에 남겨진 꿈.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날마다 초췌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깊어진 주름, 생기를 잃은 피부. 나는 이제 정말 끝난 여자구나라는 생각에 더욱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의 출근을 준비시키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감정은 무너져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엄마이자 아내인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주변 조언과 위로받기.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어느 날 저는 가장 친한 친구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영아, 나 좀 만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은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할게.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카페에서 마주 앉은 은영에게 그동안의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민수의 불륜, 제가 느낀 고통, 아이들 걱정, 경제적 불안. 말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들어줬습니다. 지수야, 정말 힘들었겠다. 그동안 혼자 어떻게 견뎠어?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더욱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고통을 말한다는 것, 공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먼저 진정하자.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은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내 탓이 아니라고. 남편이 선택한 거야.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지 내가 자책할 일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맺혔던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 자신을 너무 많이 탓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수야, 증거는 확보했어?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가 필요해. 은영의 현실적인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 대화 내용이랑 사진 찍어뒀어. 그리고 신용카드 내역도. 잘했어. 그거 절대 지우지 마. 그리고 가능하면 더 모아둬.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때 꼭 필요할 거야. 은영은 이혼을 경험한 친구라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우선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 내가 아는 좋은 변호사 있어. 소개해줄게. 그리고 지수야, 내가 전업주부라고 해서 아무 권리가 없는 게 아니야. 15년간 가정을 지킨 것도 기여한 거고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어. 은영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살 수 있을까? 일도 안 한 지 오래됐고. 할 수 있어. 나도 했잖아.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지수야, 넌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야. 나는 알아. 은영의 격려에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고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민수가 그런 짓을? 어머니는 분노하셨지만 곧 저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딸아, 괜찮니?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 저 어떡하면 좋아요? 무섭고 불안하고. 어머니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애들 데리고 집으로 와. 우리 집이 내 집이야. 엄마 아빠가 있잖니. 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아,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 있어. 두려워하지 마. 다음 날 은영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지수 씨, 우선 증거를 잘 모아두셨네요. 이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변호사님은 법적인 절차와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지수 씨가 15년간 가정을 돌본 것도 기여분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양육권은 대부분 어머니에게 가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건 아니네요. 전혀요. 지수 씨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지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니까요. 변호사님의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생각하시고 준비하세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모아두시고 남편과의 대화도 가능하면 녹음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하늘이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불안했지만 적어도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지수 씨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배신당한 충격, 분노, 슬픔, 자책. 이 모든 것을 느끼는 게 당연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지나갈 거예요. 지금은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더 강해진 지수 씨가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위로가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결단 내리기.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한 달을 보낸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수가 또다시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라며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그를 막아섰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급한데.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시간 좀 내주세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죠?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하지만 그의 당황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김수진이라는 여자 당신 회사 신입사원이죠? 8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증거는 많아요. 핸드폰 메시지,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것들까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쩌다 보니요? 8개월 동안 어쩌다 보니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민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면 답답했어. 내 얼굴은 항상 피곤해 보이고 대화도 없고 그 애를 만나면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배신할 이유가 돼요? 제가 피곤해 보인 건 당신과 아이들을 돌보느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 시간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네요. 지수야.
됐어요.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 결정해요. 저와 계속 살 건지 아니면 그 여자를 택할 건지.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혼란스러워. 시간을 좀 줄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15년을 함께한 가족이 소중하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요? 좋아요. 드릴게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이 집에 없어야 해요. 뭐? 집을 나가세요.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혼자서 하세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아이들은 제가 돌볼 거예요. 당신은 면접 교섭권만 행사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을 주세요.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전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예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내가 정말. 네, 저예요. 15년간 참고 살았던 그 김지수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지방 출장 가신대라고 둘러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드디어 혼자가 되었습니다.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두려운 눈빛이 아니라 결연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아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강해질 거야. 거울 속 제게 말하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며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전업주부로 15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할 수 있어. 아니, 반드시 해낼 거야.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행해 주세요. 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홀로 서서 가정을 지키는 아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저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15년 만의 사회생활은 낯설고 어려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지수 씨, 오늘 업무 처리 정말 잘하셨어요. 팀장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을 볼 때의 그 뿌듯함이란 처음으로 경제적 독립을 맛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응해 갔습니다. 엄마, 회사 재미있어? 준호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재미있어. 엄마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좋아. 멋있다, 우리 엄마. 서윤이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했고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도 컸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저녁도 챙겨주셨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빠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딸인데 당연한 거지. 그리고 딸아,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2번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앞에서 그를 보는 것이 힘들었지만 점차 담담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는 제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지수야,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졌다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6개월 만에 작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수 씨 정말 잘하시네요. 앞으로 더 큰 일 맡기겠습니다. 상사의 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월급에 민수가 주는 생활비를 합쳐 아이들과 저의 생활은 충분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분노와 슬픔은 점차 평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힘든 날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수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진짜 재미있었어.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은영을 비롯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지수야, 요즘 완전 달라 보여. 눈빛이 살아있어. 친구들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느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거울을 보며 놀랐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얼굴에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예전에 피곤하고 우울한 표정이 아니라 생기 있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나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몸매 관리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가볍게 운동하고 피부도 관리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지수 씨, 오늘 저녁 회식 가실 거죠? 네, 갈게요. 예전 같으면 집 걱정에 거절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참여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셨고 저도 제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회식 자리에서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지수 씨는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어요? 힘든 일 겪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고요.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지수 씨, 좋은 소식이에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모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편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내용인데요? 재산의 60%를 지수 씨가 가져가고 위자료도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지수 씨에게, 양육비도 매달 지급하겠다고 했고요. 마침내 9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혼잣말을 하며 걸어가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 같은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엄마는 너희랑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 수 있어? 저는 아들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서윤이도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가 최고야. 두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저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와, 우리 새 집이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사한 날 세 식구가 둘러앉아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그치? 이제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작은 집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급여도 올랐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지수 대리님.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친정에 놀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엄마가 처음엔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내가 정말 잘 극복했구나.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강했던 거야. 내 안에 그런 힘이 있었던 거지. 저녁 무렵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나는 해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저는 두 아이를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지.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서도 설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에는 자신감이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으며 미소가 자연스럽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지수, 너는 정말 잘했어. 너는 강한 여자야. 거울 속 제게 말하며 스스로를 토닥여줬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아내가 아닌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김지수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달 승진 시험 안내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전해볼까? 웃으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두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빛이 찾아오듯 제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스러웠던 밤은 지나갔고 이제는 희망찬 새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좋아, 오늘도 힘내자. 스스로에게 말하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차리고 출근 준비를 하는 일상.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제가 스스로 일궈낸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방에서 나온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 먹자. 오늘 엄마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줄게. 서윤이도 주방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해주는 계란말이라니 기대된다.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세 식구가 부대끼며 웃고 떠드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배신당했던 아픔, 혼자 남겨졌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저는 여기 서 있었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당당해지고 더 행복해진 채로요. 아이들과 함께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비록 작지만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다녀올게. 문을 닫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김지수는 한때 배신당하고 혼자 남겨져 눈물 흘렸던 그 여자는 이제 홀로 서서 당당하게 가정을 지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엔딩 멘트. 배신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의지입니다. 눈물 흘릴 권리도 있지만 다시 웃을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더 단단해지고 더 빛나는 우리가 서 있을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눈물의 끝에는 미소가 기다리고 있고 고통의 끝에는 성장이 있으며 어둠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홀로 서서 가정을 지킨 그 용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